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44일차 우리 지방의회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의회부터 어떤 주제들을 좀 골라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회복 할 때에도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예상모의고사 진행할 때에도 이 지금 보시는 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 워낙 내용들이 디테일한 게 많아서 선지보기 좀 까다롭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이건 제가 그냥 외워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의결기관, 집행기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볼까요? 124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종류가 상임위, 특위 두 가지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소속 의원이 사직을 요청했어. 그러면 지방의회가 의결해서 그를 허가해 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방의회가 현재 열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폐회 중이라고 한다면 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맞는 선지입니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집니다. 왜 표결권이 없어요? 누가 선생님 의장은 캐스팅 보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싶은데 캐스팅 보트는 찬반이 똑같을 때 의장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게 아니라 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의결이 같으면 여기서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는 없죠. 그때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해서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표결권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3번 X. 4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라고 얘기합니다. 일사부재의, 회기 계속, 의사공개, 일반적인 국회가 의사결정 진행할 때 가지는 권한인데 똑같은 권한을 지방의회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4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제는 3번 됩니다. 125번 들어갈게요. 자, 125번에 의결기관, 집행기관 사이의 관계. 2019년 지방직 7급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골라봤고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관계가 기관 대립, 혹은 기관 통합 이렇게 되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래 기관 대립형을 썼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기관 대립형이 아닌 통합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관 대립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기관 통합형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관 대립형을 쓰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은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바로 강시장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강시장 의회형. 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따로 뽑히고 얘가 굉장히 강력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1번은 그래서 X고요. 2번 영국의 의회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영국의 의회형은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 장인데 이들을 주민이 선출하지 않고요. 의회에서 임명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원들이 그대로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 대립형이 아니라 기관 통합형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4번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서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기관 대립형이 아이고 날라갔어요 또. 기관 대립형이 좀 더 전문적인 행정가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통합성에 비해서는 손박형에 대해서는 좀 크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입니다. 125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126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무 배분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어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원칙 1번.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자치구, 기초의 사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리죠.
자, 니은입니다. 서로 관련된 사무 배분할 때 일단 포괄적 배분 원칙, 포괄성의 원칙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사무 배분 원칙의 하나에 해당할 거고요. 자, 시군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자, 기초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누가? 광역이 처리하죠. 광역이 처리를 못할 때 그때서야 국가가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가 있다? 국가보다는 시도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시군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당연히 광역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보충성이에요. 디귿에 있는 내용이 약간 소극적인 형태의 보충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적극성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리을 현재 이건 적극적 보충성에 대한 내용이어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입니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 배분되지 않도록 사무를 정확하게 배분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 배분 금지의 원칙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지금 보시는 여기 5가지 모두가 우리나라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의 원칙이어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44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지만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케이?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안녕!